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실화 단종과 엄흥도 500년 전 그날의 진실. 1. 조선에서 가장 고독했던 소년과 이름 없는 관리. 여러분, 최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낯선 땅. 영월로 유배된 소년 왕 단종,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지킨 남자 엄흥도. 영화는 두 남자의 처절한 유대를 통해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정말 엄흥도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던졌을까?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과 야사를 통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1457년 영월의 그날로 떠나봅니다. 피의 찬탈, 계유정난과 소년 왕의 눈물. 모든 비극의 시작은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일찍 승하하고 12세의 단종이 즉위하자 왕실엔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왕권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기둥이었던 김종서를 철퇴로 살해하고 반대파 중신들을 궁궐로 불러내 무참히 도륙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결국 2년 뒤 단종은 숙부에게 왕위를 내어주고 상왕으로 물러나지만 권력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향한 세조 일파의 칼날은 결국 그를 머나먼 유배지 영월로 밀어냅니다. 유배된 태양과 영월의 호장. 청령포에 갇힌 17세 소년 왕. 1457년 6월 조선의 6대 국왕이었던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에 갇힙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막히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인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세조의 감시 속에 놓인 단종은 그곳에서 소나무를 벗삼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방관리 엄흥도와의 운명적 만남. 이때 단종의 곁에 나타난 인물이 엄흥도입니다. 역사 속 엄흥도는 강원도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읍장이나 면장 정도의 지방 실무 관리였죠. 실록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야사는 전합니다. 엄흥도는 단종이 청령포에 머물 때부터 남몰래 산과일을 바치고 문안을 올렸습니다. 유배된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삼족이 멸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그는 의를 행함에 화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소년 왕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3. 비극의 절정 사약과 시해, 그리고 사라진 시신. 단종의 승하, 그 엇갈린 기록. 1457년 10월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자 세조는 결국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발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을 때 온 땅엔 피눈물 같은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세조실록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자살로 위장된 기록. 야사에서는 사약 집행이 늦어지자 공을 세우려던 하인이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시해했다는 비극적인 설이 전해집니다. 세조의 딜레마, 왜 조카를 죽여야만 했나? 수양대군, 즉 세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군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거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입니다.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에게 단종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살아있는 전임 국왕인 단종은 그 존재 자체로 세조의 권위를 부정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특히 1456년 성산문 등 사육신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세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을 향한 반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결국 세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숙부라는 이름 대신 정적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는 단종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렸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금부도사에게 사약을 들려보냅니다. 이는 가족의 정을 끊어내고 권력을 택한 냉혹한 결단이었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임금. 죽음을 맞이한 어린 왕의 시신은 세조의 어명에 따라 차가운 동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역적으로 몰아 삼족을 멸하겠다는 공포가 영월을 짓눌렀고 누구도 감히 왕의 시신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4. 엄흥도의 결단, 목숨을 건 장례식. 의에 죽는 것은 달게 받겠다.
모두가 침묵할 때 어몽도는 아들들과 함께 밤을 틈타 강가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왕의 시신을 건져 올린 그는 울며 말리는 가족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는 미리 준비한 수의와 관으로 단종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노루 명당과 동학사로 이어진 충절. 어몽도가 관을 메고 깊은 산속으로 향하던 중 한겨울 눈 덮인 산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사라진 자리를 발견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만 눈이 녹아 따뜻한 기운이 돌았고 어몽도는 그곳이 명당임을 직감해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월 장릉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단종의 위패와 평소 아끼던 물건을 품에 안고 충청도 공주의 동학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단종의 제사를 지내던 생육신 김시습을 만나 왕의 넋을 위로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후 어몽도는 깊은 산속으로 은거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500년 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 어몽도의 충절은 200년 뒤 숙종시대에 이르러서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단종은 왕으로 복권되었고 어몽도는 공조판서로 추중되며 조선 최고의 충신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 속 어몽도는 투신하지 않고 살아남아 왕의 마지막 잠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살아남아 무덤을 지켰기에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장릉 앞에서 단종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화 속 설정이 주는 전율만큼이나 실제 역사 속 어몽도가 보여준 현실적인 충성심 또한 우리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영화 관람과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영화의 엔딩과 실제 역사의 엔딩 중 어떤 것이 더 감동적이신가요? 오늘 단종과 어몽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